네, 67강 매도인의 담보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거기 1번에 보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고요. 넘어가 보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보시면 569조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 나와 있고요. 우리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다고 그랬죠. 매매계약은 의무 부담 행위니까. 그래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570조에 동전, 타인의 권리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는 이 조문을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문이 개수가 많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조문을 읽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살펴가시면서 수업을 듣고 직접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 그 조문을 이제 우리가 읽으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자체를 좀 봐가지고요. 표 자체를 봐가지고 권리하자에는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이렇게 일단 두 문자를 쓰고요. 전일, 수, 용, 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고요.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 매매고요.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용익 권능이 제한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담보권이 실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담보권이 실행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일단 개념을 잡기 위해서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 전부가 갑게 아니라 병 거다. 네, 그래서 보시면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인 경우 이게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고요. 이것도 유효하니까 취득해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 이 1만 제곱미터 중에서 가령 토지의 2천 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하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을에게 일정한 권리들이 인정이 되고 매도인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수는 일단 주의하실 것은 하나만 적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수량 지정 매매에서 나오는데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였으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10,000원 곱하기 10,000제곱미터 그래서 1억 이런 식으로 계산서를 뽑았다. 이게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1,000제곱미터가 부족해서 9,000제곱미터로 밝혀졌다. 1,000제곱미터라는 수량이 부족하죠. 이게 수량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멸실 10,000제곱미터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일부인 2,000제곱미터 토지가 포락으로 멸실되었더라.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전일 수용에서 용익 권능의 제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토지에 이미 지상권이 있어가지고 을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을의 용익 권능이 소유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용익 권능이 제한이 된 겁니다. 담보권의 실행.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또는 취득한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그러게 되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담보 책임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의 내용이 대해손입니다. 이거는 그 표를 보시면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권. 요거는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요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얘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표를 그리는 이유는요. 몇 가지 이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표를 정하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이쪽이 지금 1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층부터 해가지고요. 1층, 2층, 3층 쭉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음에 5층. 그리고 거기 숫자를 보면 2자와 14자, 4자와 15자가 보이죠. 그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임의로 이 칸 1층에 여기부터 숫자를 붙인 겁니다. 1, 2, 3 총 15칸이죠.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어떤 숫자가 보이냐면 2자하고 14자가 보입니다. 다음 4자하고 15자가 보입니다. 이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숫자가 붙었느냐? 원칙은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원칙은 매수인이 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의의 매수인 요걸 날짜로 해보면 2월 14일입니다. 다음 4월 15일. 그래서 2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발렌타인데이. 그다음에 4월 15일이 조금 날짜가 애매한데요.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그냥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날짜는요. 김일성이 생일이고요. 그다음에 잭스키스 데뷔일입니다. 그래서 요 날짜는 악의의 매수인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숫자로 하는 거고요. 숫자로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하는 거고 두 문자로 한다면 요 이자의 두 문자를 왼쪽부터 읽으면 전해입니다. 다음 4자는 일대, 14는 담해, 요거는 손. 그래서 두 문자로 가게 되면 전해, 일대, 담해손 이렇게 하고요. 뭐 벚꽃, 진해에 벚꽃 군항제 보러 갔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해 일대의 담이 전부 다 훼손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악의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각각 보면 전이 뭐였습니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2층에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뭘 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자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런데 대금 감액 청구권은요. 모든 곳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층과 3층에만 인정이 됩니다. 2층과 3층의 특징은 뭐냐면 일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요 일부자가 들어가 있는 양적인 하자에서만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결국 1층하고요. 다음 4층하고 다음 5층. 네, 여기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매수인의 이러한 권리들은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권리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은 모든 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층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인데 아주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는 여자친구랑 더 오랫동안 만나야 되니까 통행금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2자와 14자를 찾아가게 되면 2자가 적어져 있는 1층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제척기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14자가 있는 5층에 권리 행사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2층, 3층, 4층 네, 여기에서 인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3층과 4층은요. 선의에게만 인정이 되는데 2층은 보면 일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악의가 지금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척 기간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그 카운트다운을 하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선의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간을 재냐면 요 1년이라는 시간을 안날로부터 재는 겁니다. 안날.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 한 날로부터 정합니다. 안날이냐 한날이냐 딱 이거 하나 차이. 요거 차이 가지고 정답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매매 계약을 처음 공부할 때요. 매매 핵심 조문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그 부분을 먼저 해두고 담보 책임은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다만 처음에 공부하실 때가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어가시는 방법으로 여기 하나만 전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이게 이제 570조입니다. 570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 1만 제곱미터하고 1만 제곱미터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그게 병거입니다. 병거에도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니까 갑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 앞에가 선이냐 악이냐가 안 적어져 있으니까 요 이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악의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선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해 악의의 경우에 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선의만 가능하지 악의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금감액 청구라는 단어는 보이지도 않고 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이러한 단어도 보이지도 않는다. 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제 조문을 통해서 그 표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1항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75조는 여기 4층이 됩니다. 4층이 575조 1항 즉 용익 권능에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4층을 준용 베껴 쓰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물건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의 요건이 선이 무과실이라는 게 방금 조문에 적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지금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81조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에어컨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몇 년형 무슨 에어컨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죠. 그게 바로 종류물 매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특정된 목적물은요. 집에 배달된 에어컨에 하자가 있어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그러면 천조 규정을 준용을 한다. 이항 천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 나오는 에어컨을 달라고 할 수가 있다. 582조 전 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권리하자에서는 1년이었는데 요거는 제척기간이 얼마입니까? 6월. 그리고 선이 무과실일 때만 인정이 되니까
아기는 한 날부터인데 선이 모과실 때만 인정이 되니까 한 날은 없고 안 날만 적어져 있다라는 거. 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측에 가셔가지고 박스에 하자의 개념이 나와 있고 양가로 2번 핵심 판례입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게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또는 법률상의 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권리 하자는 천일 수용 담이지 법은 없습니다. 6층이 아닙니다. 6층이 아니다. 얘까지 권리하자면 층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물건 하자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다만 위와 같은 하자가 있냐 없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정도 확인을 해 두시고 나머지 판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고요.